가본가 봐. 자, 또 해봅시다. 얼른 들어와. 자, 그래서 요거 달걀 떨어지는 거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야. 결론은 같은 높이에서 두 물체를 떨어뜨리면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다만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면적이 똑같은데 방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힘을 받는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그 물체에 전달되는 이른바 평균값이긴 하지만 충격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방석에 떨어뜨리는 게 안 깨지고 얘는 깨지고 하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얘기 이어서 자, 그래서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이야. 그지? 일정한 상황. 그지? 그럼 그때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방금 저 달걀에서 얘기했듯이 그 물체가 받는 이른바 충격력의 크기는 감소하잖아. 자, 이런 거를 이용한 예시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공식을 하나 쓰자면 이거지. I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T라고 하면 얘가 일정할 때, 그지? 얘가 일정할 때 얘가 늘어나면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 여러 안전장치에 이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자동차의 에어백인 겁니다. 자동차의 에어백. 그지? 에어백. 그잖아. 자동차끼리 충돌을 해. 충돌하면 물론 일단 관성을 이용한 안전벨트가 있지. 안 튀어나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운전하는 경우에 몸은 안 튀어나가지만 얼굴이 튀어나가서 핸들에 부딪힐 수 있잖아. 부딪히는 동안에 내가 힘을 받으니까 내 머리가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돌하는 순간에 에어백이 터지면 에어백으로 인해서 달걀이 방석 위에 떨어진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에어백으로 인해서 내가 핸들에 부딪힐 때까지 뭐가 길어져? 시간이 길어지니까 핸들에 부딪히더라도 내 머리가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덜 다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자동차 겉부분에 보면 뭐가 있지? 범퍼라는 게 있어요, 범퍼.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끼리 콩 부딪히면 평 이렇게 마치 용수처럼 튀어나오거든. 그 범퍼도 보면 그 안에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끼리 충돌할 때 범퍼하고 엔진하고 사이 간격이 있거든. 그럼 그 간격 때문에 충돌하는 순간 그 간격에 의해서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동차가 받는 힘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지. 자동차도 덜 찌그러지고 결국에는 사람도 덜 다치게 될 수 있는 거야. 자동차의 범퍼.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지. 예를 들자면 우리 점프를 해. 점프 뛸 때 우리 본능적으로 착지할 때 뭐 하지? 무릎을 구부리면서 착지하지? 왜 그런 거야? 내가 뛰었다가 착지하면 바닥으로부터 힘을 받는데 그 착지하면서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구부리는 동안 힘을 받는 거잖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힘이 줄어드니까 내 무릎을 덜 다치게 되는 거지. 내가 한번 해봤거든. 수업 시간에 보여준다고. 빳빳하게 점프 뛰어갖고 한 10cm만 점프 뛰었다 착지했는데 죽을 뻔했어. 특히 선생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릎이 좀 약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논리다 이거야.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서 착지하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다 이 말이야. 또 뭐가 있을까? 자, 야구 좋아하는 친구 야구하는 경우 야구 공을 받아. 그러면 보면은 글러브로 공을 받을 때 시속 160km 오는 공을 그대로 딱 받지 않거든. 받는 순간 글러브를 좀 뒤로 빼면서 받아야 돼. 왜? 그러면 공하고 글러브가 닿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공하고 부딪혔을 때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손이 덜 아프게 되겠지.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잡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잡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자면 니네 격투기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니? 뭐 태권도를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할 때 기본이 되는 게 특히 유도 배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야? 낙법 먼저 배우지 않냐? 그치? 그 낙법 할 때도 뭐야? 그 낙법이 뭘 바로 이거 이용한 거야. 낙법 하면서 구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팔을 펼치기도 하잖아. 그치? 특히 낙법 할 때 막 구르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 받는 시간 늘리는 겁니다. 받는 시간을 늘리면 내가 바닥에 부딪혔을 때 받는 힘이 줄어드니까 덜 아픈 거지. 그치? 우리가 흔히 낙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요 원리를 이용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거기 몇 페이지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4페이지에. 예제 문제는 좀 이따 한꺼번에 푼다 그랬어. 낙법 같은 거. 얘네들은 다 뭘 줄이는 거야?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그럼 반대로. 자, 똑같이 시간을 늘려. 똑같이 시간을 늘리는, 잘 봐봐. 만약에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해. 힘의 크기가 일정한데 그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여기도 써볼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은 계속 같은 힘을 받는 거야. 그런데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 충격량이 늘어나겠지? 자, 충격량은 선생님이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했으니까 충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나중 운동량이 커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 나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요즘 무슨 앞에 K자가 많이 붙잖아. 뭐 K팝, K푸드. 요즘에 또 뜨는 게 뭐야? 니네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맨날 뉴스만 보거든. K방산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 탱크 같은 거 막 유럽에 많이 수출하고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자주포가 있어. K9 자주포라는 것도 엄청 수출하잖아. 그럼 대포가 있어. 대포. 탱크의 대포. 이거는 탱크가 아니라 총으로 얘기해도 되거든. 우리가 뭐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막 흑인들 막 여기 막 권총 꽂아놓고 다니잖아. 그지? 우리나라 사람이 공식적으로 총을 쓸 수 있는 데는 군대 가서밖에 없지. 그지? 근데 군대 가면 장교들은 권총을 줘. 군대 있는 동안만 쓰는 총인 거야. 그게 권총을 줘요. 그럼 권총 안에 이제 총알이 들어있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잖아. 근데 그 총알이 나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권총의 특성상 길이 매우 짧겠지. 그러면 요 안에 총알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내가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뒷부분을 때리는 거거든.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럼 거기는 화약이 터지면서 총알이 앞으로 날아가는 건데 그럼 그 화약이 터지면서 총알이 힘을 받는 거야. 언제까지? 여기를 빠져나갈 때까지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속력에 의해서 쭉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장교들은 권총을 주지만 일반 사병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럼 되게 잘 쓰지 않냐? 케이트 소총이라는 걸 줘요. 똑같은 총알을 써. 근데 똑같이 쏘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 그 총알이 빠져나가는 길이 권총에 비해서 훨씬 길거든. 굉장히 멀리 날아가.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도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 선생님은 이거. 행정병으로 가가지고 총을 잘 안 써봤거든. 근데 그 얘기 해줬냐? 그 마지막에 병장 때 사격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사격을 가는데 사격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군대에 있는 내내. 사격이 너무 가고 싶어갖고 내가 병장 때, 말년 병장 때는 거의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 총을 메고 오늘 사격하는 날이잖아. 내가 사격하러 갔어. 그럼 이제 사격하러 가기 전에 모이거든. 거기가 줄 섰어. 이렇게 딱. 아, 오늘 사격하고 와야지. 근데 이제 사격을 데리고 가는 그 장교가 있어요. 장교가. 그때마다 이제 그 담당하는 장교가 다른데 하필 그날 담당하는 장교가 선생님이 속해 있는 중대라고 하거든. 중대장인 거야. 그러니까 중대장 옆에서 맨날 컴퓨터 치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총 메고 딱 서 있으니까 중대장이 날 보더니 너 여기 왜 있니? 그러는 거야. 사격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딱 그랬더니만 빨리 가. 사격 못했어. 근데 이제 총 진짜로
그래서 일하는 곳들이 있거든. 군인들이 각자 낮에 거기까지 총 질질 끌면서 갔어.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속을 혼자 욕하면서 가는 거죠. 거리면서 이제 막 욕하면서 궁청궁청 되면서 간 거예요, 그지? 중대장 가서 너는 컴퓨터 하나 쳐라. 빨리 해야 될 행정 업무가 되게 많은데 왜 네가 여기 와 있냐? 약간 이런 뜻이었거든. 결과적으로 못했어. 근데 이제 훈련소 때 보면은 어느 정도 멀리 나가냐면 250m, 400m 사격지가 100m, 250m, 400m 사격지가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 100m 사격 그러면은 100m 떨어진 곳을 표적판이 평 이렇게 올라와. 그럼 누워가지고 그걸 조준해서 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00m 사격이 끝나면 250m 사격 평 올라와. 쏘는 거야. 400m는 표지판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올라와. 근데 그걸 다 맞추는 애들이 있어. 그 정도로 멀리 날아가. 날아가는 이유는 뭐냐? 힘을 받는 시간이 긴 거야. 이 총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총알이라도 빠져나가는 순간에 속력이 얘가 훨씬 큰 거야. 우리 앞에서 포물선 운동에서 어떻게 돼? 빠른 속도로 던질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고 배웠잖아. 얘가 더 멀리 날아가. 근데 다 이걸 이용한 거야.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져서 뭐가 커진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탱크나 대포의 포신이라고 하지. 그게 굉장히 긴 이유가 있어요. 그게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화살로 얘기해볼까? 우리나라 양궁 강국이라고 하잖아. 강국. 화살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 화살을 이렇게 꼽아. 그치? 꼽고 얘를 뭐해? 당기잖아. 당겼다 놓잖아. 많이 당길수록 어떻게 될까? 힘을 받는, 얘가 늘어났던 활이 원래 원상 복귀하면서 얘를 밀어내는 거잖아. 내가 많이 당길수록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겠지? 같은 원리인 겁니다. 같은 원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야구할 때 야구 배트로 공을 치잖아. 그지? 공을 치는데 보면 특히 홈런 친 타자들 보면 슬로우 영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 배트에 공이 닿는 순간부터 공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공이 계속 붙어 있거든. 오랜 시간 동안 힘을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트랑 공이 떨어진 순간 공의 속력이 빠르니까 더 멀리 날아가서 홈런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용한 예시도 거기 아마 적혀져 있을 테니까 참고로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했던 것 중에 얘기 안 한 게 하나, 바로 운동량, 요거는 따로 좀 써놓으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뭐냐면 어떤 물체가 두 물체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냥 한 물체가 벽에 가서 부딪힐 수도 있는데 물체가 충돌하기 전이나 후에 그 물체들의 여기 물체들이라고 할게요. 물체들의 충돌 전후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돼요. 이제 보존 법칙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자, 어떤 두 물체가 여기 2kg짜리가 3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오른쪽에 4kg짜리가 예를 들어서 1m/s로 가고 있었어. 자, 오른쪽으로 둘이 가다 보면 둘이 어떻게 될까? 부딪히겠지. 왜 뒤에 가는 애가 빠르잖아. 그지? 빠르니까 따라잡아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꽝 부딪히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네가 부딪히는 순간에는 두 물체가 서로 힘을 가하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뒤에 가는 놈을 A, 앞에 가는 놈 B라고 하자면 A가 B한테 힘을 가할 거고요. 그러면은 동시에 B도 A에게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는 무조건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요. 그리고 얘네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t초 동안 충돌을 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꼭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아니더라도 두 물체가 부딪히거나 혹은 아까처럼 내가 뭐 벽을 때리는 상황도 똑같아. 봐. 그럼 이때 A하고 B가 받은 힘의 크기 똑같다 그랬잖아. 요거 FA라고 하고 요거 FB라고 할게. 힘의 크기 똑같고 얘네가 부딪히는 시간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뭐다?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은 무조건 어때야 돼? 그 크기는 같아야 돼요. 두 물체가 부딪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무조건 두 물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돼.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돼. 자, 그래서 부딪히고 난 다음에 2kg짜리 물체 A가 이쪽으로 가게 됐다고 해보자. 이쪽으로 2m/s로 가게 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자, B라는 애가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는 속력이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잘 봐봐. 예를 든 거야. 지금 예를 든 거야. 자, 충돌하기 전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을 한번 해.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만 써볼게. 자, 얘 운동량 얼마야? 6이 나오지? 2 곱하기 3이니까 얘 운동량 얼마야? 4가 나오지? 맞아? 그럼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지? 맞아? 그러면 충돌한 이후에도 얘와 얘의 운동량 합은 똑같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유찬아, A야. A의 운동량은 얼마야? 어? 그렇지. 내가 운동량 계산할 때 꼭 방향 고려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방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때 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B의 운동량을 합한 건 어쨌든 1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4 곱하기 V가 14가 나와야 된다. 4 곱하기 V가 14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V는 얼마다? 4분의 14니까 2분의 7에서 3.5m/s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나오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꼭 이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물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알겠니? 같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앞쪽으로 가서 우리 프린트에 있는 예제들 한번 풀어볼게. 앞에 내가 예제 안 풀고 넘어온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예제 한번 봐봐. 이 페이지에 나오는 예제. 자, 이 페이지에 나오는 예제를 보시면 컬링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래. 컬링 경기. 자, 프린트, 둘 다 네 거라고? 확실해? 헌터 플러스 스탠링. 어? 요거? 요거 네 거 맞아? 이거 저거 편의점 우산 같은데? GS 편의점 우산? 잊어먹지 말고 가져가. 여기다 놓으면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치우려고 그랬거든? 그지? 요거는 아니지? 요건 좀 이따 그냥 내가 내려다 놓을 거라서, 꼭 가져가시고. 자, 내가 프린트를 안 가져서 예시 한번 봐보자. 컬링 경기에서 마찰이 없는 얼음 위에서 정지해 있던 스톤을 미끄러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이때 4kg짜리 질량의 스톤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서 4초 동안 10뉴턴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아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라고? 충격량의 크기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밑넓이가 얼마가 나와? 20 나오잖아.
그러면 바닥에 질량이 4kg짜리 컬링 공이 있는데 얘를 선수가 민 거잖아. 몇 초 동안? 4초 동안 지금 이런 힘의 크기로 지금 밀고 갔다는 거야. 그러면 4초 후에는 얘는 속도가 얼마가 돼 있을까? 봐봐. 이 컬링 스톤이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20인 거잖아. 그지? 맞아? 근데 참고로 충격량의 단위는 뭘까? 힘 곱하기 시간이라며. 아까 뭐야? 뉴튼? 세컨드. 아까 운동량의 단위에서 얘기했지? 내가 굳이 단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운동량이나 충격량이나 단위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충격량도 뉴튼 세컨드 혹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쓰면 돼. 그러면 이 충격량은 뭐랑 같냐 그랬냐면 4초 동안의 그 컬링 스톤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동일한 거야. 그럼 봐봐. 컬링 스톤이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어. 그지? 자, 얘 운동량 얼마야? 0일 거 아니야. 정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0이거든. 그러면 4초일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4초일 때 운동량에서 0초일 때 운동량을 뺀 거니까 얘 20이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운동량이. 맞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 거잖아. 따라서 4초 후에 얘는 속도가 얼마가 돼 있다? 5m/s가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민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4초일 때 이 컬링 스톤의 속도를 구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보기를 봐볼게.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0초부터 4초까지 스톤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0N/s다. 맞지? 4초일 때 운동량을 물어봤잖아. 봐봐.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이니까 처음 운동량 0이고 4초일 때 운동량 20이니까 20 빼기 0이 20 나오는 거지. 그래서 4초일 때 운동량은 20이다. 맞고요. 4초일 때 스톤의 속력 구했네. 그지? 얼마? 5m/s. 그 다음에 4번. 힘을 평균 충격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힘이 작용하는, 자, 이 경우에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 절반이니까 봐봐. 힘의 크기가 변하잖아. 봐봐. 5라고 치면 5N의 힘으로 계속 일정하게 4초 동안 작용해도 민넓이가 20 나오지? 이 5가 평균인 거야. 평균. 그지? 5가 평균. 그래서 계속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 같은 면적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그게 평균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5N이 돼야 된다. 그럼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 예제 문제 가볼게요. 자, 수평면 얼음판에서 질량이 60kg인 선수 A와 40kg인 선수가 지금 이게 사람이지만 그냥 물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체. 자, 지금 수평면 위에서 60kg인 물체하고 40kg인 물체가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각각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 셈이냐면 얘는 6m/s, 얘는 2m/s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되겠어? 뒤에 가는 애가 더 빠르니까 가다 보면 따라잡혀서 서로 어떻게 돼? 부딪히겠지? 60kg짜리랑 40kg짜리가 서로 어떻다고? 부딪힐 거야. 그지?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밀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야, 봐봐. A가 B를 민다는 의미가 얘네들이 물체라고 생각하면 부딪히잖아. 부딪히는 순간 아까 어떻게 된다고? A가 B한테 힘을 가하게 되고 B도 A한테 힘을 가하게 되니까 그 민다는 게 요거 말하는 거야. 60kg짜리가 40kg짜리를 민다는 힘이 요 힘을 말하는 거야. 부딪혔을 때 얘한테 가해지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힘의 크기 무조건 동일하다 그랬고. 그제? 동일하다 그랬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돼 있지. 자, 미는 동안 잠시 후 A는 B를 밀었다. 그지? 미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봐봐. 미는 동안이라는 게 두 물체가 충돌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어떻다? 같다고요. 같다고. 그러면 기억은 틀린 말이지? 니은, 밀고 난 후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라는 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충격량이잖아. 보기 기억하고 똑같은 말이야. 밀고 난 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하고 B가 마찬가지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B의 속력은 증가하냐? 자, 무슨 얘기냐 봐봐. B는 야, 봐봐. 이거야. 애초에 오른쪽 가고 있었잖아. 근데 A랑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애한테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뭐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속력은 알 수 없어도 빨라질 겁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애가 부딪히면서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속도 느려지겠지. 속력이 느려지겠지, 이제. 그거를 묻는 거야. 그래서 B는 빨라진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운동량 파트에서 선생님이 뒤에 예제 문제를 좀 넣어놨어요. 이거 모의고사 거기 보면 선생님 출처까지 다 적어놨거든. 연습 문제 그래서 모고 기출 그래서 선생님 예제 문제 적어놓은 게 있어.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몇 개만 일단 같이 풀어볼게. 선생님이 프린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잠깐만. 네, 클라우드에서 좀 불러오고 합시다. 자, 우선 거기서 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1번 문제. 그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공이 속력 V로 벽을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 봐. 질량이 m인 공이 V라는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야. 그럼 봐봐. 만약에 벽에 가서 부딪히는 순간만 여기다 표시해보면 부딪히는 순간에 무조건 힘을 가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공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벽에 힘을 가할 거고 그러면 그거랑 같은 크기의 힘으로 벽으로부터도 힘을 받게 돼 있다고 이 물체가. 맞지? 그 결과 이 공이 지금 튀어나오는 상황이 지금 거기 그림이 그냥 합쳐져 그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벽으로부터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요 방향으로 4분의 1V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래. 자,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다, 세연아? 얼마야,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뭐랑 뭘 곱하면 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M, V겠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였으니까 MV라고 해주면 돼. 그치? 자, 내가 방금 속도라고 표현했지? 왜냐면 전과 후의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는 습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라 그랬어. 근데 어쨌든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MV가 되는 거고, 자, 충돌 후에 운동량은 얼마가 돼? M 곱하기 4분의 1V잖아. 봐봐, 정확하게는 M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V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MV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보기에서 크기만 물어봤지? 그럼 그냥 이거의 절대값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4분의 1 MV니까 니은 맞는 말이지?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러니까 항상 변화량, 운동량을 계산한 다음에 크기를 물어보면 절대값을 취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디귿.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4분의 1 MV고, 거기서
처음 운동량, 충돌하기 전이 처음이 되는 거야. MV 해주면 돼. 자, 그럼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5MV가 나오지? 그럼 디귿에서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절대값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얼마라고 해야 맞는 말이야? 4분의 5V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변화량을 계산하거나 할 때는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1번은 기억 맞는 말, 니은 맞는 말, 디귿 틀린 말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2번을 한번 봐볼게. 자, 2번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던 그래프야. 자,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2kg짜리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해보세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 운동량 돼 있어. 질량이 2kg인 물체래. 여기가 4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선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 운동량 값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 거니까, 봐봐. 문제에 주어진 질량 2kg으로 이 값을 나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 2가 되잖아. 그러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 그러면은 이 그래프 그대로 두고 숫자만 2로 바꾸면 이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0초에서 2초 사이에 속도가 증가해서 2가 됐다는 뜻이야. 자, 이때까지는 무슨 운동? 0초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점점점 증가한 거야.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보면 된다고. 그거 바꾸는 거는 운동량 값을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이게 숫자가 2가 되잖아. 그럼 이제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VT 그래프인 거야. 그리고 2초일 때 속도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0초에서 2초까지는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고 2초에서 6초 사이에는 뭐야? 속도가 2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 속도 운동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봐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라면 여기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라는 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8초가 되는 거야. 그러면 6초에서 8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었다면 6초에서 8초 사이에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져서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기는 한데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지. 다만 방향이 바뀌고 나서부터 마이너스 값이 점점 커지는 거는 요건 조심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때는 점점 빨라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너희들도 거기다 좀 써놨으면 좋겠다. 자, 그럼 보자. 3초부터 5초래. 여기 봐봐. 3초에서부터 5초 사이는 뭐 하는 애야? 등속도 운동이잖아. 자, 우리가 어떨 때 등속도 운동을 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라는 게 뭐일 때? 0일 때. 0일 때. 그지? 0일 때.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9초일 때 가속도 크기 물어. 이 봐봐. 여기가 9초잖아. 9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잖아. 그런데 기울기는 어때? 6초에서부터 10초일 때까지 기울기가 다 동일하잖아. 맞지? 그냥 요 기울기 구하면 돼. 그럼 봐봐. 요 6초에서 8초 사이 구해볼까?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만큼 줄었어? 4에서 0이 아니라 2에서 0이 되는 거지? 2초 동안에 속도가 2만큼 감소했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요거 그냥 절대값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돼? 1m/s 제곱 이렇게 해줘야 돼. 디귿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봐. 예. 충격량에 대해서 얘들아 봐봐. 충격량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냥 다시 운동량 그래프로 생각해.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다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랬어. 그럼 보세요. 0초에서부터 2초까지 하고 6초에서부터 8초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봐봐. 예. 0초에서 2초까지는 운동량이 0에서 4가 된 거잖아.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4 빼기 0, 4가 되잖아. 6초에서 8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4에서 0이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뭐야? 0 빼기 4 해줘야 되겠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변화량의 크기만 물어봤으므로 크기는 동일해야 되겠다. 그 디귿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만 봐볼게요. 3번. 그림 가는. 자,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3번. 자. A, B가 각각 5m/s와 4m/s로. 자, 그냥 선생님 동그라미로 그릴게. A는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5m/s로 가고 있었고, B는 4kg짜리가 왼쪽으로 4m/s로 가고 있었다. 그러더니 얘네가 충돌을 했대. 부딪혀서 한 덩어리가 됐대. 얘들아, 한 덩어리니까 그냥 하나라고 치면 되거든. 그럼 2kg짜리랑 4kg짜리가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냥 얘 6kg짜리라고 생각해도 돼. 그게 왼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가더래. 자, 충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충돌 전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되든 서로 반대로 가든 찢어져서 가든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돼. 자, 이때 운동량 얼마야? 이거 얼마야? 10. 얘 얼마야? 얘 얼마야, 세인아? 그렇지.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그럼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때 운동량 합도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얘 질량이 6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V잖아. 방향이 왼쪽이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V는 얼마다? 1이다. 한 덩어리가 되면 1m/s 이렇게 간다는 거야. 왼쪽으로. 자, 보기를 봐볼게.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 합의 크기. 합의 크기 얼마다?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뒤에 있는 숫자만 혹은 절대값 6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니은 충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은 무조건 어떻다고? 같다고요. A하고 B가 무조건 같아야 되고, 디귿 V는 얼마다? 구했네. 1m/s다라는 걸 구했지. 자, 이런 식이고요. 요거는 꼭 하고 싶다. 7번. 다른 문제는 못 풀더라도 7번 문제 같은 건 학교 시험에, 이게 고3 문제긴 하지만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꽤 있는 문제야. 7번 문제. 자, 수평면에서 3V와 4V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던 A, B가 벽과 충돌한 다음에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그림과 같이 가는 상황이래. 자, 봐봐. 자, A는 보세요. 질량이 4m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3V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벽에 부딪혔대. 벽에 부딪혔더니 부딪힌 이후에 반대쪽으로 2V로 가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3m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4V로 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벽이랑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V로 가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잘 보세요. 야,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봅시다. 봐봐. A의 운동량 변화량 얼마가 되지? 자, 얘 운동량 얼마다? 12 MV가 나오지.
얘 운동량 얼마야? 영준아, 얘 운동량이 얼마야? 얘 운동량 얼마냐고. 그렇지, 마이너스 8MV지. 자, 그럼 보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 8MV 빼기 12MV 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0MV가 나오지. 그럼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뭘까? 이 A가 벽에 부딪히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아야 돼. 충격량과 같아야 돼. 그지? 따라서 벽에 부딪히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0MV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지. 그럼 B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자, B의 벽하고 부딪히기 전후의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 얼마야? 똑같이 12MV였지? 근데 벽이랑 부딪히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3MV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MV 빼기 12MV 해서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5MV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일단 보기를 봐보자.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다? 자, 이런 경우에 무조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거야. 시간을 안 알려줬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20MV가 돼야 돼. 20MV.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자, 나는 A하고 B가 벽하고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의 크기와 시간을 나타낸 걸 봐봐. 그래서 A는 우리 T0라고 하고 T0부터 3T0까지 힘을 받은 거지. A는. B는. 그 다음에 A는 T0부터 5T0까지 A가 힘을. 자, 그럼 봐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충격량이라며. 얘네들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며. 봐봐. 그러면 B의 면적은 얼마가 나올까? 요는 면적의 크기인 15MV가 나오는 거야. 요거.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라 그랬고, 충격량의 크기는 그래프 아래 밑넓이와 같으니까. 그럼 요 A 밑에 요 밑넓이는 얼마가 나와? 20MV가 나오는 거지. 맞아? 20MV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몇 배가 되는 거야? 3분의 4배 되는 거 아니냐? 면적은 얘는 15MV고 얘는 20MV니까, 맞지? 면적의 비가 3대 4잖아. 맞지? 따라서 A의 면적이 B 면적의 3분의 4배다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평균 힘은, 예, 여기서 평균 힘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봐봐, 그냥 요거의 절반 비교해보면 누가 평균 힘이 더 크겠어? B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 얘 봐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잘 봐봐. A하고 B의 충격량의 크기가 몇 대 몇이라고? 4대 3이잖아. 맞지? 근데 힘을 받은 시간은 얘는 2T0고 얘는 4T0잖아. A하고 B의 힘을 받은 시간의 비는 2대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곱하기 한 게 힘이잖아. 힘의 비가 2대 3이 나오는 거지. 그제? 이렇게 구해도 돼. 직접적으로 크기 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B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더 크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로 그 대소관계만 비교할 수 있어도 됩니다. 알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 좀 나가도록 합시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 오케이.